예, 오늘은 저기 뭐냐, 책을 좀 나온 다음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예, 86페이지 한번 펴주실까요? 자, 보면 여기 86에 보면 리플렉트 라인이 있어요. 자, 이거 어제 안 했죠?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리플렉트 라인은 선택한 서피스에 대해서 임의의 기준점으로부터 선택한 방향으로 일정한 각도를 가지는 점들을 이어 커브를 만드는 명령입니다. 리플렉트 라인 명령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데피니션 창이 나타납니다. 타입, 실린더리컬 또는 코니컬로 리플렉트 라인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포트, 기준이 되는 서피스를 선택합니다. 다이렉션, 리플렉트 라인을 만들기 위한 기준 방향이 됩니다. 임의의 라인 요소나 축 요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방향을 기준으로 각도를 입력하게 됩니다. 실린더리컬로 타입을 선택할 경우 디렉셔널 값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오리진, 리플렉트 라인을 만들기 위한 기준점이 됩니다. 뭐 쭉쭉쭉 읽어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쭉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거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거 읽고 이해했다. 손들 없어요. 뭐 종혁씨 손을 들려는 거야? 아니 진짜 이렇게 읽으면 누가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걸 곰곰이 본 다음에 실험을 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이게 굴을 만들어 봤는데 밑에 보면 리플렉트 라인을 누른 다음에 여기 리플렉트 라인이 프로젝션 그룹에 속해요. 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션은 평면이나 서피스가 필요하잖아. 그런 거 굳이 안 만들고도 뭔가 서피스에다 그냥 갖다 대면 그냥 뭔가를 바로 프로젝션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한 기능들이에요. 여기 콤바인하고 이 두 개는. 여기 그냥 같은 그룹군에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해볼게요. 여기서 초기 설정은 처음에 눌러보면 아까 내가 코니컬로 했더니 이게 잡혀있네. 원래 실린더 컬로 떠요. 그래서 서피스를 하나 잡고 저는 지금 굴을 만들었죠. 디렉션을 저는 이 방향으로 해볼게요. 지금 각도가 8도네. 한번 프리뷰 해볼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각도를 키울수록 이게 쫙 커져가네요. 이게 이 각도 보이시죠? 이 각도 방향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요게 기준점이고 요게 앵글인데 그 앵글이 커지는 거에 따라 이 커브가 서피스상에서 계속 같이 움직여주네요. 일단 도대체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뭔가 이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응용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있나 갸우뚱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다이렉션을 바꿔보죠. 다이렉션을 얘로 해볼게요. 이번엔 얘가 기준이 됐죠. 프리뷰. 그러니까 커브가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쪽에 있다가 일로 바뀌었어요. 다시 해볼까? 얘로 해보고 하면 얘로 이 서 있는 걸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준 앵글만큼 이렇게 꺾인 놈이 나오고 누워있는 놈을 선택하면 그 누워있는 놈과 각도를 유지하는 얘가 생기죠. 이런 거네요. 예. 그럼 만약 코니컬로 하면 도대체 뭘까? 리플렉트 라인을 누르고 코니컬이다. 서붙은 얘고 오리진은 제가 이 서피스 위에 점을 하나 뿌려뒀거든요.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도대체 뭘까? 각도를 바꿔보니까 뭐가 이렇게 커브가 막 커져서 이렇게 옵니다. 결국은 실린더리컬로 하고 앵글 주는 거랑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근데 다만 커브를 선택 안 하고 점을 선택했는데 그 점을 중심으로 한 커브가 생겼죠. 그런 차이가 있네요. 뭐 이것도 역시 도대체 어디다 써먹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뭔가를 프로젝션 할 때는 이걸 쓰면 돼요. 프로젝션. 네. 근데 이것들은 뭔가의 사용자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뭐 누군가는 뭐 잘 써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리플렉트 라인이었고요. 자, 또 보자. 그 다음에
컴바인이 있네요. 컴바인은 85페이지일 거예요, 아마.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명령은 두 개의 와이어프레임 요소에 대해서 이 두 개의 곡선의 각 방향에서의 형상을 모두 가진 한 개의 요소를 만듭니다. 각 방향의 형상을 모두 지니는 결과물을 만들어 3차원 공률을 가진 형상을 만듭니다. 콤바인 명령을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은 데피니션 창이 나타납니다. 쭉쭉쭉. 예, 넘어가서 요 첫 번째 그림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공률이 있는 두 개 선 사이에 어떤 뭐 이렇게 커버처가 확 지나가네요. 그렇죠? 제가 한번 해보죠. 자, 제가 공률이 다른 커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만 이 두 개는 끝이 지금 만나고 있죠. 아까 해봤는데 다른 플랜에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뭔가 접점이 있어야 돼요, 이 커브는.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제가 컴바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 지우고. 자, 컴바인이 이것도 프로젝션 그룹에 있네요. 아마 이 두 개의 커브를 프로젝션해서 하나의 두 개의 공률을 모두 다 가지는 하나의 커브를 만든다는 걸 일종의 프로젝션의 그룹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네요. 왜 그럴까? 아리송합니다. 네. 콤바인. 그러면 나는 첫 번째 커브를 이걸로, 두 번째 커브를 얘로 할게요. 서로 공률이 이렇게 다르죠? 얘는 이렇게 아치 같고 얘는 요러다가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가운데 커브가 생겨났네요. 이게 두 개의 공률을 다 가지는 걸까? 아, 이쪽 부분은 얘 공률을 가졌네요. 이쪽을 보니까 이걸 한번 뷰를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측면? 딱 맞네. 네. 어디 반대쪽에서 한번 봅시다. 커버처 자체는 딱 맞네요, 서로. 그럼 정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게 나는 이쪽에서 보려고 그런 건데, 뒤로 해야 되나, 그럼? 아니, 그게 아닌가 보다. 바닥 정도인가 봐요. 스케치 1, 2. 정면에서 안 맞는데 측면에서 보면 두 커브에 기가 막히게 맞네요. 이런 거래요. 근데 이게 설계는 대체로 어떤 로직을 가지고 하잖아. 두 개의 커브 사이에서 두 개의 공률을 다 가진 커브를 만드는 게 그런 일이 설계에서 잘 없어요. 그런 일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아마 이 펑션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설계적보다는 디자인적인 개념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기능이 숨어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할 거 중에 제일 영향가 있는 거는 힐링이죠, 힐링. 우리 힐링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저도 시간이 되면 보홀에 가서 스쿠버를 하며 힐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같이 갈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요. 예. 관심 없어? 제가 라이센스도 줍니다. 트레이닝도 하고. 한국에서는 그나마 동해 아니면 제주도인데, 동해는 7월달에 8월달에 지금 가면 수온이 4월달 지상의 기온 있죠. 그 정도 온도예요. 그러니까 15도, 18도 이렇게 되면 한 30분쯤 지나면 손가락이 얼어붙어요. 그래서 저기 비춥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바다하고 육지는 온도가 한 계절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9월쯤에 가면 6월달 기온이겠죠, 바닷속이. 네, 여름에 가면 봄 날씨고 그렇게 됩니다. 네. 근데 한국보다는 대체로 동남아가 사시는 건 권장해요. 레크레이션이시라면 굳이 한국에서는 하지 마세요. 네. 이건 얘기가 좀 샜네요. 아무튼 자, 제가 여러분들 오기 전에 찢어진 서피스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하나의 서피스였었는데 제가 이렇게 찢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얼마큼 찢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봅시다 한번. Insert Analysis에 보면 Connect Checker Analysis가 있어요. Connect Checker, 서피스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봐주는 거예요. 눌러볼게요. 보면
소스 있죠. 소스에서 두 개를 선택해 주세요. 이거 보면 여기 못 뜨죠. 끝에 민 0.41 떨어졌다. 민 0.8087. 그럼 도대체 가운데는 뭐냐는 거죠. 여기 나와 있어요. C0 1.352. G0가 이게 그 맥스 갭이에요. 가장 많이 떨어진대. 대체로 이쪽입니다 지금. 근데 명확하게 포인트를 안 보여주네요. 민 인포, 맥스 인포. 맥스 인포를 누르니까 보여주네 이제. 이쪽 벡터를 뽑아주면서. 그쵸? 1.35이 떨어졌네요. 그럼 이 정보를 일단 우리가 알고 갑시다. 그냥 오케이 했더니 정보가 남아있죠? 네. 그러면 이게 아마 커넥트 체커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네요. 이건 제가 아까 했던 거구나. 예. 그러면 이 서피스를 두 개를 조인하면 굳이 요 양쪽 벌어진 틈을 커브를 두 개를 따서 필로 채워가지고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디냐? 좋은 펑션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조인 그룹에 있는데, 조인 그룹이 어디 있었더라? 조인 201페이지에 있네요. 201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예, 제가 한번 또 쭉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힐링은 조인과 유사하게 서피스와 서피스를 하나로 합쳐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힐링은 커브 요소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힐링은 일반적으로 조인이 합쳐주지 못할 정도로 큰 틈을 가진 서피스를 하나로 합쳐주는 데 사용됩니다. 명령을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은 에피니션 창이 나타납니다. 쭉. 자, 사용 방법은 조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합쳐주고자 하는 서피스를 선택하여 적절한 멀진 디스턴스 범위 안에서 형상들을 합치게 됩니다. 그러나 힐링은 멀진 디스턴스 값이 제한이 없다는 게 조인과 큰 차이점입니다. 힐링, 그러니까 조인 같은 거 할 때 체크 커넥티비티 있죠? 그걸 해제하면 대체로 그냥 붙었잖아요. 그쵸? 그 미니멈 값에 구배되지 않게 그냥 해주니까 되죠. 근데 이건 훨씬 더 큰 갭들을 메꿀 수가 있어요. 자, 힐링은 형상의 대변형을 이용하여 형상에 벌어진 틈을 제거해 합치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가져야 하는데 원본 형상을 크게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멀진 디스턴스 값은 최소로 해주어야 합니다. 무작정 힐링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공면의 품질 저하뿐만 아니라 공면의 일그러짐이 발생합니다. 힐링은 그래서 애널리시스 툴바에 있는 커넥트 체커라는 명령과 함께 사용합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커넥트 체커는 서피스와 서피스 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줍니다. 따라서 이 명령을 이용해서 서피스 형상들의 틈의 최대값에 맞추어 멀진 디스턴스 값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힐링을 공부하기 앞서 커넥트 체크 부분을 먼저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제 파일을 준비합시다.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그냥 뒤에 있는 거 해보면 돼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켜놨던 거는 하이드 하면 일단 안 보이죠? 봅시다. 네. 자, 이렇게 갭이 벌어진 게 보이죠? 이게 1.35인가 아까 떨어져 있었죠? 맥스로. 한번 합쳐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 조인 밑에 힐링 있죠? 힐링해서 얘 찍고 얘 찍어볼게요. 근데 멀징 디스턴스가 0.01이네? 이게 조인이 될까요? 해볼까? 뭔가 옵션이 나오면서 일단 그냥 그 keep all 서브 엘리먼트로 하니까 힐링이 되긴 되는데 구멍이 안 메꿔져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0.001만 떨어진 구간을 찾아가지고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 0.001 구간은 없는데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네요. 의미가 없죠. 이건 지워버려야죠. 자, 왜 0.001 구간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해서 이게 펑션이 먹을까요? 다시 해보죠. 힐링 쩍쩍. 아까 맥시멈 그게 몇이었더라? 1.35이네요. 그러면 멀징 디스턴스를 2mm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2mm로 바꿨죠? 그리고 오케이 해볼게요. 메꿔졌습니다. 네. 제가 근데 실무를 하면서 이걸 써본 게 거의 손에 꼽을 듯 해요. 잘 안 써요. 왜냐면 뜯어져 있는 서피스라면 대체로 이제 그런 서피스가 잘 없어요. 뜯어진 거는. 그리고 모와 모 어떤 서피스를 두 개를 연결해서 틈이 벌어져 있다. 그럼 그거는 뭐 블렌드라든지 멀티 섹션으로 예쁘게 이어주겠죠. 네, 그러니까 잘 안 쓰죠. 서피스가 이렇게 이가 나가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런 기능이 있긴 있네요. 저도 거의 뭐 10몇 년간 써본 게 거의 손에 꼽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처럼 조금 있는 갭들을 메꿔주고, 지금 이거는 서피스가 평면적이에요. 이렇게 같은 평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피스가 한 면에서 그려가지고 그냥 돌출시킨 거라 이런 건 잘 먹는데, 곡률이 있는 거랑은 또 달라요. 곡률이 있으면 그 부분이 어떻게 메꿔질지 좀 예측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교재도 읽어보면 좀 되도록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써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일단 요렇고요. 일단은 오늘 카티아 디벨 보는 건 일단 뭐 시간 되면 또 오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